저기 본격적으로 토론하기 전에 제가 이 발제하신 분들한테 몇 가지 팩트 체크를 한번 좀 하고 싶은데요. 우리 진민 교수님 한번 제가 아까 그 그래프 때문에 그 그래프에 보면은 이게 인허가 착공이 유독 22년부터 확 줄어들었거든요. 22, 23, 24, 25. 뭐 26년은 지금 뭐 전방이 지나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요 시기에 왜 줄어든 겁니까? 뭐 구조적인 이유가 있나요? 왜 22년부터 이렇게? 네, 보통 착공이나 인허가는 연말에 많이 몰리는데요. 2022년 말부터 이제 금리 인상이 되면서 조금 위축이 많이 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리 때문에? 네, 금리 효과가 좀 크다고 보고 있고요. 네. 예를 들면 뭐 어떤 정책 당국의 뭐 정책 의지나 이런 것들이 반영된 건 아닌가요? 네, 정책적인 것보다는 러우 전쟁과 그때 사실은 코로나를 지나면서 상당히 글로벌 공급망의 차질이 빚었고요. 또 자재 조달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사비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의 여러 대내외적인 또 환경이 좀 악화돼서 건설업계에서 많이 착공이 좀 더뎌진 것 같습니다. 신청 자체가 줄어들었다. 인허가 착공도 허가받고 착공을 안 하더라. 그건 업계의 객관적 상황 때문이다 그 말이군요. 만약 그런 기준이라면 현재는 어떻습니까? 현재도 그 맥락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특히나 이제 사실은 대기업과 같은 경우는 이제 민간 재건축 수주로 굉장히 사실은 아주 시장이 그래도 잘 굴러가지만 비주택이라든지 그동안의 중소 주택 건설 사업자분들이 사실은 전체 건설업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사실 참여하는 이 시장이 상당히 많이 좀 가라앉았다고. 네, 지금도 이제 금리가 다시 상승기로 접어들었고 전에는 어쨌든 하락을 계속 뭐 정책적으로 노력했다고 그럴까? 뭐 그런 쪽이었는데 이제는 객관적인 경제 상황에 맞춰서 금리는 오르는 방향으로 턴했고 내 보기에 국제적인 물가나 이런 상황도 그리 뭐 자재 조달이나 이런 것도 쉽지 않고 또 PF 상황도 그렇게 확실히 개선된 것도 아닌데 그럼 인허가가 계속 이런 경향이 유지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겠죠 그러면? 네, 상당히 우려되는. 예측상으로는. 네, 알겠습니다. 그 김영도 연구원님한테 한번 또 저기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거시 건전성 관리 부담금 이런 게 이제 새로 구상할 만하다. 다만 논쟁이 많을 거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고가 주택 또는 호화 주택 뭐 이런 데 대출을 활용하게 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여기에다 일종의 부담금을 부과해서 뭐 서민주거 확보나 이런 데 쓰는 게 오히려 맞겠다 이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만약에 고가주택 대출 담보대출에 어떤 부담을 가한다면 이제 그 대상을 정할 때 지금은 고가주택을 매입할 때 매입 자금,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은 거의 안 된다고 봐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좀 제가 이해가 좀 부족해서 그런데 그렇게 이제 담보 없이 부동산을 내가 취득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예를 들면 주택 구입 자금이 아니고 일반 용도의 대출 때 담보로 제공하는 건 제한이 없는 겁니까? 현재로서는 주택과 관련해서는 총량 규제에 의해서 6억, 4억, 2억 형태로 이제 올라갈수록 좀 줄어드는 형태로 알고 있는데 일반 목적일 때는 아마 목적을 확인하는 것으로 제가 예를 들면 이제 사업자금, 운영자금 대출을 받을 때 금융기관들이 담보로 받을 때는 그 제한이 없다. 과거에서는 그거를 확인하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그 자금이 부동산 쪽으로 가는지를 아마 모니터링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그건 이제 기만을 했을 경우에 이제 사후 대책이고 주택 구입 자금이 아니고 내가 저 회사 운영 자금으로 또 10억, 20억이 또는 50억, 100억이 필요하다. 근데 담보로 뭐 공장 부지, 건물, 뭐 특허권 더하기 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집, 뭐 100억짜리 뭐 이런 것도 하겠다 할 때 담보로 잡아준다 그 말입니까? 네.
공장 부지라든지 그런 사업성 목적에 의해서는 담보로 잡아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 그건 당연하고 내 말은 그 일반 대출의 그 고가 주택 그러니까 취득 자금 담보로는 허용되지 않는 주택이 일반 대출의 담보로 사용되냐 그 말입니다.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1억까지만 아 참. 네. 다른 목적 얘기 아니고 물론 그걸 전제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안 된다는 뜻입니까? 된다는 뜻입니까? 되기는 되는데 제한적으로 됩니다. 규모에 제한이 있습니다. 고급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는데 일반 담보로 제공하는데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네. 어떤 제한이 있습니까? 규모에 제한이 있습니다. 규모의 제한이 뭐죠? 1억까지만 1억만 해준다고요? 그거 좀 이상한데? 담보로 1억밖에 안 쳐준다 그 말입니까? 일반 담보를 하는데? 빌릴 아닐 수 것 있는 같은데. 양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네? 빌릴 수 있는 양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혹시 아는 분이 있어요? 네,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생활안정자금은 그런데 내가 말하는 것은 이제 생활안정자금 대출이 아니라 사업자 대출로 가는 경우에는 1억을 초과해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무슨 뭐 저 회사 운영자금 이런 거 대출 받을 때는 제한 없이 담보로 제공할 수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런 거죠? 네, 맞습니다.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해도 사업자 대출은 규모에 제한 없이 대출받을 수 대출액에 있습니다. 제한 없이 담보를 풀로 담보 가치를 인정해 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이게 예를 들면 그래서 제가 그 물어본 건데 만약에 그렇게 주택 취득 자금을 대출해 주진 않지만 다른 용도의 자금 대출의 담보로 인정을 해주면 편법으로 얼마든지 잠깐 이 돈으로 조달해서 취득한 다음에 다른 명목의 대출을 받을 때 담보로 내면 사실은 거의 우회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좀 그 문제에 대한 고민은 해보셨나요? 아니 뭐 그 연구원이시라니까 하는 얘기예요. 거기까지는 생각 못했습니다. 제가 나중에 정책 당국이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사업자 대출 같은 경우는 그 목적을 정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금융기관이 그 목적을 벗어나서 대출 뭐 쓴다고 그러면은 그걸 추적해서 회수하거나 아니면 뭐 페널티를 주거나 뭐 그러긴 할 텐데 지금 현재의 객관적 상황을 보면 과연 그 대출 용도대로 하는지를 검색하거나 그런 건 잘 안 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특별히 문제됐을 때가 아니면. 요번에 이제 더 해서 그 유용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 점검청이 갖췄는데 더 그거는 철저히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보 일반 대출의 담보로 무제한으로 담보 가치를 인정해 주는 거는 재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관리 부담금을 부과한다고 했을 때 이게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해보려면 규모 정도를 알아야 되겠는데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뭐 학계든 어쨌든 이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지적하는 부담금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